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6살 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21년째 되었네요. 저는 20년 넘게 믿고 살았던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와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25살에 3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2남 1녀 중 막내예요. 그러니까 누나, 형, 그리고 남편입니다. 시아버지는 남편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원조 땡땡 국밥집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국밥집은 70여 년 넘은 오래된 맛집이었어요. 남편의 할머니가 처음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뒤를 이어 시어머니가 2대째로 운영하셨어요. 국밥집은 TV에서 국밥 맛집으로 여러 번 출연할 만큼 장사가 잘 되는 대박집이었어요. 가게 위치가 대로변에 있는 거는 아니었지만 멀지 않는 곳에 회사가 밀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때면 직장인들이 몰려들어서 자리가 없어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예요. 저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소개받았을 때 TV에 자주 나오고 저도 몇 번 가본 국밥집 둘째 아들이라니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만났고 두 번째는 남편이 지금 말로 훈남이어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 부부였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 다녔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이 부유한 편이어서 결혼할 때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심성이 착했어요. 결혼 전에 휴일이 되면 남편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어머니의 국밥집에 가서 일을 도와드렸더라고요. 다른 형제들보다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남편이 가게에 가길래 저도 남편 따라 일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중에 힘들게 일하는데 와서 도와준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얼굴 자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시며 저는 힘이 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셨고 카운터에서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예쁜 제가 앉아있으면 장사가 더 잘 된다며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5년쯤 되었을 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위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평소 시어머니는 소화가 안 되어서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요.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불규칙적인 식습관 때문에 그러신다고 저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여하튼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었고 수술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게 되면 가게는 어떻게 하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껏 가게 문을 단 하루도 닫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깟 가게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다가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시는 바람에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술하실 때도 문제였지만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예전처럼 일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밥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상의를 하였어요. 저희들은 국밥집을 그만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국밥집을 죽기 전까지는 하신다는 입장이셨어요. 아주버님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형님도 같은 대학교 교수였죠. 아주버님 내외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지 더 이상 하시는 건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고모부를 만나 편하게 살았어요. 시누이도 건강이 우선이라고 무조건 그만두라고 했어요. 저희 부부도 당연히 그만하시는데 찬성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화를 버럭 내시며 그럼 수술 안 받는다고 그냥 국밥집 하다가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보기 싫다고 다 가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시어머니를 며칠을 설득하였지만 도저히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초기라지만 연세도 있으신데 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괜한 시간을 보내며 병을 키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형제 내외를 다 부르셨고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뾰족한 수가 없더군요. 그때 아주버님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형제 내외 중에 누군가가 시어머니를 도와서 국밥집을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설마 했어요.
처음에 어머님이 수술을 받으셔도 국밥집을 계속해야 하신다고 할 때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설마 우리에게 맡아서 하라고 하진 않겠지? 했거든요. 형님은 교수신데 국밥집 당연히 하지 않으실 테고 시누이는 집안에 돈이 많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데 한다라고 할 리는 절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 하지 않아도 시누이는 어릴 때 창피해서 어디 가서 엄마가 국밥집을 한다고 말도 못했다고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러는 사람인데 절대 안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남은 건 저밖에 없었네요. 저런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누군가 시어머니를 대신해야 된다. 그러니 그 누군가를 상의해서 정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저를 지정해서 네가 얼른 한다고 이야기해. 할 사람은 너뿐이 없다. 시어머니 수술 받고 안 받고는 너희 손에 달렸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였어요. 아주버님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저희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으니까 틀림없었네요. 제가 여기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시어머니는 성격상 절대로 수술을 안 받으실 테고 나중에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탓을 제가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욕 안 먹고 유리하게 잘 거절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해보았지만 효자 아들인 남편은 그럼 어떡하느냐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꼼짝없이 국밥집을 하게 생겼어요. 저는 그렇다면 2년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시어머니가 쾌차하셔서 다시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그때도 만약에 시어머니 상태가 도저히 혼자 하실 수 없다면 가게를 정리하라고 아니면 저는 그때 제가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약속해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 못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약속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고 가족들도 다들 알았다고 제 뜻대로 약속한다고 했어요. 저는 다음날부터 시어머니에게 일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국밥에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놀러가면 언제나 웃는 얼굴로 반겨주셨는데 일 배울 때는 얄짤없이 정말 혹독하게 하시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뭐가 틀린 것인지 이유도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일단 속성으로 배웠고 나머지는 주방에 일하시는 아주머니와 같이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원하시고 한동안은 아침, 점심, 저녁에 잠깐씩 가게에 나오셔서 감독하셨어요. 저는 매일매일 혼이 났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혼이 많이 나다 보니 시어머니가 싫어지더군요.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 슬슬 묻어내졌고 6개월이 넘어가니 시어머니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1년이 되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국밥집에서 2년만 일하기로 했는데 벌써 15년째 일을 하게 되었네요. 2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1년만 더 하라고 저를 꼬셨고 1년만 또 1년만 하던 게 어느새 15년이나 했네요.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10년이 지나자 이 일이 천직인 것 같았고 국밥집 안 하고는 못 살 것 같더군요. 저도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3년 전부터는 시어머니가 기력이 딸리셔서 국밥집 운영을 제가 완전히 도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전 일이네요. 고모부가 사업이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남편 말에 의하면 쫄딱 망해서 집도 날아갈 지경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돈을 해줘서 다행히 집은 해결했지만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영어 끝나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가보니 신우가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국밥집 2호점을 내서 운영하고 싶어 한다고 내일부터 저에게 잘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분점 내주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많았지만 시어머니가 다 거절했어요. 분점은 분명 본점보다 못할 거라며 괜히 욕먹는다고 절대 반대하셨는데 역시 혈육은 예외인가 보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참 뒤에 신우가 가게에 오더군요. 첫날이라 늦게 왔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신우는 복장부터 주방 일을 할 복장이 아니었어요. 손톱엔 매니큐어를 발랐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온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쁘지 않게 복장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신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알려준 그대로 저희 집안의 비법을 신우에게 가르쳤습니다. 신우이는 건성으로 듣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방이 예전식이라 불편한 게 많고 지저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홀도 구식이라고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주방은 1년 전에 세기구로 싹 바꿔서 깨끗하고 홀도 좀 낡아 보이기는 하지만 노포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고쳐야 할 곳은 어지간하면 고쳐서 더 이상은 손볼 데가 없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러나 했습니다. 일을 배우러 온 것인지 뭐 하자는 건지 도통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손 아랫사람인데 예전 시어머니가 절 가르치시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대번에 사단나죠. 10분도 못 버티고 때려치운다는 말 나올 거예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배울 생각도 없이 신우이는 가게에 와서 잠깐 있다가 집에 갔어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신우가 가게에 늦게 왔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는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이제 더 이상 안 배워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밥집을 할 생각이 없어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호점을 안 내고 여기 가게 운영을 본인이 할 테니 저보고는 주방에서 국밥만 만들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오셔서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2호점을 혼자 운영해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일단 같이 일하다가 나중에 신우이 혼자 할 수 있을 때 그때 2호점을 낸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신우이랑 같이 일하라니 신우가 열심히 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여러모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주방 일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시어머니께 따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기 싫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신우가 이제껏 그런 일을 안 해보고 편하게 살아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라고 저보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잘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약속할 줄만 알지 지키는 꼴은 못 봐서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냥 2호점 내서 나갈 때까지 제가 참기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다음 날부터 카운터에만 앉아 있었고 가게 손님이 많아 눈꽃을 새 없이 바빠도 김치 쪼가리 하나 나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자 그마저도 안 하고 장사 끝나고 결선할 때만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참는 거에 슬슬 한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는 가게에 커다란 액자가 택배로 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신우가 왔어요. 신우는 저를 보고 액자를 걸라고 했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히더군요. 액자에는 시할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이의 사진이 있었고 3대째 이어지는 원조 땡땡국밥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신우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우는 앞으로 내가 여기 운영할 텐데 손님들한테 사장 바뀐 거 알려야 하지 않겠어? 뭐 문제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주차장에도 대형 간판을 세울 거라고 그리 알고 저는 주방에 가서 얼른 저녁 장사 준비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홀에 그런 복장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러는 법은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가게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저녁 장사는 어떻게 하고 여기 오냐고 하더군요. 저는 신우이가 한 행동에 대해 말했어요. 그런데 듣는 시어머니가 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알고 있냐고 혹시 시어머니가 허락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하면서 저보고 전에 말했듯이 몇 달만 참으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아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를 바보 멍충이로 알고 이러는 거구나 싶었어요. 저 국밥집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를 지금껏 국밥집에서 일을 시키며 어머님이 이용해놓고 이번에는 신우이가 저를 이용해 먹게 만들려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또 싸가지 없이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언제 이용했냐? 네가 좋아서 한 거지. 이러더군요. 제가 언제요? 저 좋아서 한 적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아프실 때 저 없었으면 가게 진작에 문을 닫았고 없어졌을 거예요. 저 가게 일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 드릴 때마다 가게 주인은 너다라고 하시며 너가 주인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은 다 거짓말인가요? 그리고 저 그 가게에 욕심 없어요. 15년간 일해서 애착이 있는 거죠. 가게 따님 주고 싶으시면 주세요.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요. 형님은 그렇게 주방에 들어가서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그런 게 바로 도둑놈 신보 아닌가요? 아무리 딸이라도 그렇게 감싸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하는 거 보면 아마 가게 문 닫는 거 시간 문제인 것 같네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에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 그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15년간 일한 며느리 말고 딸에게 국밥집을 물려주는 시어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 일이 있던 후로 저는 집에서 쉬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매일같이 가게에서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쉬려니 몸도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국밥집을 하기로 했어요. CME 가게와 10분 거리에 떨어진 거리에 보란듯이 오픈했고 장사한 지 4개월쯤 되었네요. 전 가게를 열었을 때 CME와 신우는 원조인 자기네가 잘 되지 제 가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가게 자리도 안 좋고 테이블도 몇 개 안 되는 작은 가게였거든요. 오픈 초기에 신우가 가게에 와서 큰 소리치며 시비를 걸길래 저는 영업방해로 신고해 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안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오는 손님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저를 기껏 걷어먹여 살렸더니 이렇게 가까운 데에 가게를 열었다며 배은망덕하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제가 일한 세월이 있으니 저의 사정을 잘 아는 동네 분들이 알아서 변명을 해주었고 도리어 CM이와 신우를 욕하더군요. CM이는 몇십 년간 한자리에서 장사해서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동네 사람들은 CM이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했어요. 지금 CM이 가게는 폐업 직전이에요. 신우는 가게를 확장하면서 인테리어도 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고급지게 한다고 완전히 가게를 바꿨어요. 노포의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에게 갑질을 했어요. 아주머니는 얼마 참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CM이가 신우에게 국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지만 신우는 대충 배워 국밥을 만들더군요. 그리고 고급진 가게에 맞게 가격도 크게 올렸어요. 당연히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걸 메꾸기 위해 신우는 어디서 배웠는지 재료 가지고 장난을 치더군요. 손님들이 맛의 변화와 음식의 질이 안 좋아지는 것을 당연히 먼저 알았고 점점 발길을 끊더군요. 가게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가게 확장하고 인테리어 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썼고 투자금 회수는커녕 가게 문을 닫게 생겼네요. 남편도 CM이가 저에게 한 행동에 화가 나 시댁과 연을 끊었지만 효자라 그런지 얼마 못 가더군요. 하지만 그냥 가끔 안부 전화하고 얼굴 가끔 보러 가는 게 끝이에요. 그래도 저한테는 같이 가자 전화해라 일절 하지 않네요. 신우이가 가게에 와서 난리를 피워 경찰에 신고한 날 저한테 괜히 자기가 국밥집 하라고 해서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얼마 전 남편이 CM이한테 다녀왔어요. CM이는 돈도 돈이지만 평생 해오셨던 국밥집이 문을 닫게 생겼으니 허무하다고 하신다며 신우에게 물려준 걸 후회하고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제가 다시 들어와서 하길 바라는 눈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누굴 바보로 하나? 더 이상은 안 속아요, 어머니. 아참 저희 가게는 아주 잘 됩니다. 상호 똑같이 하고 진짜만 앞에 붙여서 진짜 원조 땡땡 국밥집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15년을 했으니 맛은 원조 그대로예요. CM이 가게 단골분들 다 저희 가게 옵니다. 저희 가게 자리 없어서 손님 다 못 받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